그 의혹이 뭐였냐면요. 구치소 수감된 그 당일 감방에서 주무신 게 아니라 직원 당직실에 머물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보도 이후에 구치소에서 바로 해명이 나왔던 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비춰지기도 했어요. 오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일단 보도의 내용을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새벽에 방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도배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도배를 하는 이틀 동안 박 대통령을 다른 그 사무실에서 머물게 하면서 특별한 의전을 제공한 게 아니냐, 이 의혹이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서울구치소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그 중요한 또 수감자이기 때문에 다른 그 수감자들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차단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하는 동안 이틀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기간 네. 동안 그 여자 수용동의 사무실에 있는데 교도관들이 머무는 여기서 자도록 했던 것뿐이다. 네. 그래서 특별한 우리가 의전이나 혜택을 베푼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아니 가뜩이나 구치소장이 주말에 함께 시간을 적적하지 않게 접견을 해드린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여러 가지가 튀어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그게 사실이었나라는 식으로 의구심이 들겠어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현직 대통령을 처음으로 파면당하고 구속까지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 측에서도 상당한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나름의 예우는 할 거라고 어느 정도 인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특혜 이 의혹과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치소가 나름대로 이 제대로,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이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구속될 때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구치소 측에서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충분히 시간이 나름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대비를 하지 않다가 보니까 이런 이 의혹을 자초한 꼴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에서 이 무조건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이 직함이 갖고 있는 네. 그 위세에 눌려서 알아서 좀 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구치소 측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이야기가 입단속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법무부 차관과 교정본부장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구치소 관계자들이 너무 지금 상급자들에 의해서 조금 이래 눈치를 보고 있느냐는 측면도 분명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구치소 측의 네, 그 소장이야 관계자들이 상부에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네. 신경을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왜 진작 그 준비를 해놨으면 되지 않았냐 하지만, 사실은요 이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 또 준비한다는 게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네.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히 격리 수용하고 하려면 여러 가지 격리 그것도 필요하고 이래서 네. 또 도배도 또 필요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자꾸 그걸 나쁘게 자꾸 보자니까 그렇게 보는데, 저 사람 잘한 게 도대체 뭐 있는데, 잡혀 들어간 사람이 말이지 고생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보면 그건 좀 지나친 과잉 예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또 그 배려를 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또 나름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시시콜콜 자꾸 밖으로 새나오는지, 그게 오히려 저는 좀 신기합니다. 왜인가 하면 네, 허성문 교수님. 이것이 이제 법률을 명백하게 위배했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교도관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용자는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는 독방에 감금돼야 되고, 또는 그 독방이 없을 때 홍급방으로 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쨌든 당직실이라는 것은 그런 수용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법률을 위배해서 구치소 측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네. 것이고요. 만약에 그 방에 도배를 새로 해줘야 돼서 도배하는 기간 동안에, 시설하는 동안에 딴 데 돼야 된다면 다른 독방이나 다른 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교도소 측의 과잉 의전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놓는 교도소 측의 해명은 누가 봐도 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맞다면 구치소 생활 적응에 참 많이들 애를 먹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윤선 전 장관은 방에 생쥐가 나타나서 상당히 놀랐다. 이게 취재기자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 조윤선 장관이 그 구치소 생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흘러나왔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밥이 잘 맞지 않아서 귤만 먹고 있다랄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어떤 시간 압박
느끼는지 네. 5분 간격으로 그 교도관에게 지금 몇 시냐고 물어봤다랄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생지까지 나와가지고 너무나 놀랐고 이거를 달래느라 교도관들이 매우 애를 먹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조 장관이 굉장히 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어한다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지금 조 장관 옆에는 지금 남편이죠. 박선엽 변호사가 매일같이 지금 만나서 사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 네. 그 법에 따르면 변호인단으로 이제 등록을 하면은 시간 구애 없이 그 접견실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변호사 신분을 좀 활용을 해서 남편이 그 변호인 자격으로 조 장관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위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처를 구치소 인근으로도 또 한번 잡고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식으로 그렇죠. 옥바라지를 한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감 중의 이야기들, 속내, 특히 윤전초 행정관 접견에 대해서는 뉴스인슈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 강행군으로 체중이 감소되고 있다.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의도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일까요? 아무래도 뭐 있는 그대로를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간에 검찰의 조사, 특검의 네. 수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지금 이 과연 구속까지 갔을까 이런 뭐 생각을 네.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걸 조사를 거부를 함으로써 본인이 구속되고 난 뒤에 상당히 강한 이 조사를 연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러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앉아 그 검찰의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아마 내일 빠르면 내일쯤 기소를 한다고 하니까요. 일단은 검찰과의 그런 이 신경전은 일단은 잠시 뒤로 미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기해서는 조금 더 건강과 나름대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기회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요. 네. 윤전추 행정관이 지금 일종의 옥바라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난번 이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로 출발할 때 자택을 찾아왔던 박지만 동생 부부 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왜 곁을 좀 내주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이 지금 그 서양희 변호사 같은 경우 올케인 이 서양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자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변호사 자격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의 이 일가 시간 중에는 옆에 붙어서 사실상 접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 안정이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은 못할 수 있는 가족으로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옥바라지를 해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마음을 열고 안 계신지 그런 부분 참 지켜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차 교수님 말씀에 네. 그 점에 공감이 가네요. 왜냐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서양희 변호사 같으면 저기 다른 사람한테는 이를테면 말하지 못할 이야기들 또 아니면 서양희 변호사도 변호사로서 다른 변호사들이 못할 이야기 직언을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코치를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걸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그 남인 윤전추 행정관보다는 서양이 홀케가 더 난 마음 편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데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성격상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워낙 이제 꼿꼿하니까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 하고 저 약한 모습 보이기 싫고 이러니까 늘 옆에서 이제 직접 모시고 있던 윤전추 행정관한테는 또 행정관한테도 아마 무슨 뭐 터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네. 그냥 그 여러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그 좀 도움만 받을 뿐이지. 근데 서양희 변호사를 만나서 만약 옳게 하고 신우이 사이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기가 허물어질 수도 있거든. 네. 정신적으로. 그래서 울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도 적어도 아마 그런 생각으로 못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쩌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형제 또에 대한 그런 이제 혈육에 대한 정이 이제 다시 생각나고 마음이 좀 누그러지고 이렇게 되면 어쩌면 이제 그 서양희 변호사를 이제 다시 만나서 의논하는 상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무엇보다도 최명성 변호사의 근황을 보니까 변호인단 선임의 난항을 겪고 있다. 모든 일을 사실상 혼자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안 된다라고 딱 제외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힘에 붙인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이 수사와 재판, 향후 재판에 임하는 이 나름대로 태도가 많은 사람들이 관측했을 때는 일종의 법리적인 그 해법보다는 정치적 투쟁을 통한 정치적 해법을
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상당히 경영과 경륜이 있는 변호인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승 변호사만 딱 둘이만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두 명만 남은 변호인들 중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나이가 어린 최명승 변호사가 사실상 실무적인 일은 다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가중할 수밖에 없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다 뭐 그것이 뭐 옳고 그르고를 다 떠나서 어쨌든 이 지금 변호인들이 지금 상당한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다른 변호인들이 지금 그 막고 싶어도요. 지금 사실 이러한 정도의 아주 국가적으로 주목되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수임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나름대로의 이 소신과 이런 그 나름대로 이제 의무랄까요? 이런 것들이 없이는 하기 힘든데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정치적 투쟁과 해법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면 네. 이 사실 그 도와주고 싶은 그 아주 그 능력 있는 변호사들도 손을 선뜻 내미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역시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입장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근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 수사 단계였지 않습니까? 네. 검찰 수사 단계에는 역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도 역시 검사 출신이고 어쨌든 도움이 좀 됐을 거라 봅니다. 근데 지금 있으면 이제 곧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죠. 재판 단계에서는 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또 더 유용하다. 그래서 많이 선임을 하는데 최소한 그 부장판사 이상의 변호사를 구해야 되는데 네.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임료의 문제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데 이게 명예의 문제도 달려 있는 거라서 쉽게 변호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선례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거나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설사 선임을 한다 하더라도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치 않고 사건을 잘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선뜻 나서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방이 없을 때 홍급방으로 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쨌든 당직실이라는 것은 그런 수용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법률을 위배해서 구치소 수석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네. 것이고요. 만약에 그 방에 도배를 새로 해줘야 돼서 뭐 도배하는 기간 동안에 시설하는 동안에 딴 데 돼야 된다면 다른 독방이나 다른 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교도소 측의 과잉 의전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놓는 교도소 측의 해명은 누가 봐도 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맞다면 구치소 생활 적응에 참 많이들 애를 먹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윤선 전 장관은 방에 생쥐가 나타나서 상당히 놀랐다. 이게 취재기자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 조윤선 장관이 그 구치소 생활 적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흘러나왔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뭐 밥이 이런 이 의혹을 자초한 꼴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 측에서 이 무조건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나름대로의 이 직함이 갖고 있는 네. 그 위세에 눌려서 알아서 좀 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구치소 측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이야기가 입단속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법무부 차관과 교정본부장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구치소 관계자들이 너무 지금 상급자들에 의해서 조금 이래 눈치를 보고 있느냐는 측면도 분명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구치소 측의 네, 그 그렇습니다. 소장이야 저 관계자들이 상부에 신경을 쓰는 건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네. 신경을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경 쓰는 거 당연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왜 진작 그 준비를 해놨으면 되지 않았냐 하지만 사실은요 이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 또 준비한다는 게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에서 네. 보면 그 의혹이 뭐였냐면요. 구치소 수감된 그 당일 감방에서 주무신 게 아니라 직원 당직실에 머물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보도 이후에 구치소에서 바로 해명이 나왔던 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비춰지기도 했어요. 오 기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일단 보도의 내용을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새벽에 방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도배를 요구를 했고 그래서 도배를 하는 이틀 동안 박 대통령을 다른 그 사무실에서 머물게 하면서 특별한 의전을 제공한 게 아니냐 이 의혹이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서울구치소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그 중요한 또 수감자이기 때문에 다른 그 수감자들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차단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하는 동안 이틀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기간 네. 동안 그 여자 수용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교도관들이 머무는 여기서 자도록 했던 것뿐이다. 네. 그래서 특별한 우리가 의전이나 혜택을 베푼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아니 가뜩이나 구치소장이 주말에 함께 시간을 적적하지 않게 접견을 해드린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여러 가지가 튀어나왔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그게 사실이었나라는 식으로 의구심이 들겠어요.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현직 대통령을 처음으로 파면당하고 구속까지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구치소 측에서도 상당한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나름의 예우는 할 거라고 어느 정도 인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특혜 이 의혹과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치소가 나름대로 이 제대로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뭐 이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구속될 때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구치소 측에서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충분히 시간이 나름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대비를 하지 않다가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또 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특별히 격리 수용하고 하려면 뭐 그 여러 이제 격리 그것도 필요하고 이래서 네. 또 이 뭐 도배도 또 필요하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이제 자꾸 그걸 저 나쁘게 자꾸 보자니까 그렇게 보는데 저 사람 잘한 게 도대체 뭐 있는데 잡혀 들어간 사람이 말이지 고생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보면 그건 좀 지나친 저 과잉예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우리가 또 그 배려를 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충분히 또 나름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시시콜콜 자꾸 밖으로 새나오는지 그게 오히려 저는 좀 신기하네요. 왜인가 하면 네, 허성문 교수님. 이것이 이제 법률을 명백하게 위배했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교도관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용자는 반드시 잠금 장치가 있는 독방에 감금돼야 되고 또는 그 독방